자, 지분 낙찰. 이거는 연수익률이 100%를 실현하자 그러면 지분을 줘야 돼. 지분을 줘야 되는데 강자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630만 원에 뭐 샀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요걸 샀죠. 사가지고 3분을 샀습니다. 3분의 1을 지분을 사가지고 전체를 경매 6,100에 팔렸어요. 그래갖고 나누기 3을 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배당이 되더래요. 그럼 600에 사갖고 2천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죠? 11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자, 그러면은 물어보자. 예로 2천만 원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2250거죠. 225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하면요, 개인이 낙찰받으면은 세금 내야 되겠죠. 250만 원 떼고 2천만 원 가지고 1년 이내면 이 사람 11개월 만에 배당 받았으니까 55%. 자, 1년 지나고 2년 되면은 44%. 또 2년 지나면은 누진세 플러스 11%. 자,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인을 받았어요. 법인을. 지분 낙찰 받을 때. 그렇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럼 받고 나서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면요, 보통 요거 보냅니다. 공유물 분할합시다. 그런 요청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 문구를 여러분이 쓰기가 좀 깝깝해요. 요거를 참고해서 쓰면 간단합니다. 참고해서 쓰면은, 요거 참고해서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더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공유물 분할할까요? 이렇게 해보면은, 저어서 이야기합니다. 내한테 팔아라든지, 전화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화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소장을 딱 보내보면은 또 전화 올 수가 있어. 소장을. 그래도 전화 안 와. 그럼 법원에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은 판사에 갑니다. 자, 그러면 주택을, 예로 땅을 도로변에 붙은 게 있고, 있는데, 어떻게 세 개를 쪼갤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도로변 달라겠죠. 세 개를. 도로변에. 자, 이렇습니다. 길이 있으면은, 여기 땅이, 요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쪼갤까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뭐 이렇게 쪼갭시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서로 다툼이 있어갖고 합의가 안 되면은 법원에서 판결을 줘요. 무슨 판결이냐? 낙찰 받은 거를 전부 다 경매에 넣어가지고 n분의 1로 가져가라. 3분의 1로 돈은 가라, 돈은. 돈은 가는 상관없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주택을 3분의 1 받았는데 쪼갤 수 없잖아요, 주택을. 땅 3분의 1, 건물 3분의 1 어떻게 쪼갭니까? 못 쪼개니까 판사님이, 자, 그럼 그거를 그냥 판결문 줄게. 요거를 팔아가지고,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 팔린 금액에서 경매 비용 띄고, 공장 금액에서 너가 이렇게 더 비율대로 가져가라. 이랍니다. 그럼 요걸 들고, 여러분들은 이제 법무사 가서요, 경매 신청합니다. 신청 배당해 주겠죠? 배당 주는데, 금액이 높게 팔리면 양도소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1250 남았어. 예로, 내가 배당을 수익 난 게 1250이라. 그럼 250은 빼주죠. 이쪽 문제니까. 빼주고 1000만 대해서 11개 만에 배당이 돼버렸어. 그럼 550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이 낙찰받으면 뭐 됩니까? 부부가 공동이 출했다. 그럼 뭐 250, 250 또 빼는 거죠. 그 큽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 빼고 750 가지고 55% 하면 또 세금이 더 작아집니다. 가급적이면은 부부 명의로 받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건당 250 빼주니까. 잔잔한 거 받을 때는. 여러 1억짜리 받을 때 그때는 250 배를 끄면 안 되죠. 그러나 수익금이 한 1250이다. 이런 거는 두 사람 명의로 받는 게 좋다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지분 공매에 주의하자. 지분이 안 좋은 거는 뭡니까? 또 안 좋은 거는. 뭐가 안 좋습니까? 지분은. 대출이 안 되더라. 대출이. 자, 봅니다. 진주에 뭐 지분이 나왔어요. 보통 보면 그래요. 남편이 사바다가 어려가지고 보통 경매 나옵니다. 경매나 공매나. 이거는 공매죠. 공매가 나오는데, 자, 낙찰 받으면 될까 안 될까 한번 봅니다. 진주시 초전동에 무엇이 나왔대요. 자, 검토해 봅니다. 자, 요거는 구독션 같다. 구독션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되는데, 경남 진주시의 자, 지분 공매도 이게 막 있어요. 지분 매각 해놨네요. 지분 매각 검색하니까 진주시 안 나온다. 뭐야?
어? 아, 토지가 된 토지. 이 잡혀. 자, 진주시 지분매가 뭡니까? 주거용. 자, 이래 해보고요. 그래도 안 노네. 아, 임대네 또. 아이고, 이게 또. 자, 매가. 자, 나왔네. 자, 이겁니다, 이거. 이게 나왔는데, 이라면은, 여러분 보죠. 1억 6천. 전용이 15평 해놨다, 그죠? 자, 이거 1201호 아줌마 이랍니다. 어? 우리 3억 2천인데 1억씩 넣었다고 이랍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 전용이 15평, 30평짜리인데, 뭐, 적어 놓았대. 자, 그러면은, 이게 5월달이죠. 5월달은 재산 명시가 없습니다. 자, 저한테 물어보는데, 압류 재산은 재산 명시를 봐야 되죠. 봐야 되는데, 5월달 하는 건 이게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알겠죠?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안 되겠다. 5월 따라서. 자, 지분답자 2입니다. 2. 그럼 요거 봅니다. 요거는 서구 가자동에 뭐가 나왔대? 서구 가자동에 지분이 한번 떨어져서 나왔다. 자, 요거는 있겠네. 자료가 잘 있겠네. 한번. 서구 가자동. 그죠? 서구 가자동. 자, 공매에서 리셋 해가지고 인천시, 그죠? 인천의 서구에 뭐 검색해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나오네. 자, 주거용 아파트, 아파트를 검색을 해보니까 서구에 나왔습니다. 자, 요거 봅니다. 요거를 보고 또 놀래가지고, 이야, 지금 3억이 넘는데 4억 중 가는데 무시 싸게 논다 하지 마시고, 자, 잘 봅니다. 서구 가자동에 전용이 60이면 한 8평쯤 되는데, 이게 또 뭐고, 기타 일반 재산. 기타 일반 재산이 뭐예요? 요거는. 뭡니까, 이거? 네? 자, 이때 자료가 별로 없어요. 기타 일반 재산은 신탁 공매 같아. 신탁 공매. 자, 신탁 공매는 온비드 가야 돼. 온비드. 온비드 가서 이렇게 봅니다. 기타 일반 재산 전용 8평 1억 5,800 3월 25일 날 3시까지고 입찰료 하면 되고요. 사진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있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럼 또 어디 갑니까 또? 공매 자료가 별로 없으면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해당 공고 보기. 요 눌러가지고 파일을 봅니다. 요 파일. 자, 이거 보면 오죠? 파일에 놓습니다. 건물 아파트 판대요. 이래가지고 1억 5,700인데 현장 공개는 희망제에서 일정을 조율해서 하겠다 해놨고 경쟁 입찰이다 10%, 이건 10%네요. 10% 내고 응찰해라. 이거는 절반인지 뭐라 할 수 있노? 절반입니까? 100%입니까? 근데 왜 아까 지분해놨지 이게? 가만히 이 경매네. 아까 우리 공매로 갔죠? 너부 집에 갔네. 자, 제가 젊을 때 술을 많이 먹고 옆에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밤 12시에 넘어서.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가서 본게는 이상해. 아무 때나 맞고 쫓아오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사람한테 또 이야기하는가 봐. 당신 아저씨가 우리 아파트 들어왔다. 그 할머니가. 자, 조심해야 됩니다. 20에 51 3509. 자, 요게 너무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간이 좀 참. 자, 봅니다. 20에 또 몇 번이고? 번호? 51. 51. 51. 3509. 이깁니까? 자, 봅니다. 지분이래. 그죠? 지분이 나왔다. 70%다. 이 말도 그죠? 지분이 나왔으면은, 이렇게 봅니다. 그죠? 아파트가, 이게 중요하죠? 여기 중요한데, 절반 정도, 2분의 1다 말이에요. 2분의 1 지분이 나왔습니다. 한번 떨어졌습니다. 70%입니다. 이런 나왔는데, 아파트 좋죠? 그죠? 아파트에 70% 15점 꼭대기층이네요. 자,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문제는 지분이라도
이 날짜 은행에서 담보를 잡았는데 뒤에 들어왔다. 좀 늦죠? 2달 늦죠? 그럼 문제 없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든 뭐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너가 들어오면은 문제가 없겠다. 낙찰 받아도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럼 이런 거는 GV라도 봐도 되는데 문제는 대출 됩니까? 대출 안 됩니까? 대출이 잘 안 돼. 그러면 이런 것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 24% 대출을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선순위 4억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4억이 있는데 절반인데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순위 4억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1억 7,200에 여로 6억 8,800인데 이제 사모님께 놔두고 배우자께 놔두고 한 사람께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일단 전시가 4억을 줬대요. 옛날에 주고 난 뒤에 이제 담보가 이막 세무서 막 압류 잡혀가고 공매가 나왔는데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4억을 아차하면은 절반밖에 낙찰 안 받았지만은 4억을 덤태기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4억짜리 전시가 나가겠다. 안 주고 그러면 또 지가 나한테 또 너가 둘 중에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토끼 얹고 당신밖에 지금 눈 안 띄니까 당신이 사억 책임지라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러분이 사억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되고 물론 도망간 사람 있죠 이분이 그것도 본게네 뭐 가압류가 많이 들어왔더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되겠고요. 시세는 한 8억 5천이 가는가 봐요. 내가 보니까 아실 여러분 아실 그런 거 알죠? 맵에 아실 다운받아갖고 보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 있죠?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실 해가지고 아파트 실을 했답니다. 그 다운받으면은 좀 찾기가 쉬워요. 내가 보니까 찾기가 쉽고 시세가 그럼 요거는 내가 보니까 버튼 보니까 이 정도 팔리는가 봐. 그러면은 6억 8천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뛰었죠. 한 2억 뛰었으니까 지금 낙찰될 때가 됐습니다. 이거도. 자, 그 다음 뭡니다. 아파트 낙찰이었어요. 아파트 낙찰. 아파트에 나는 관심을 많이 타. 이런 사람은 요 강좌를 좀 보시면 좋아요. 좋고. 자, 분당에 요거는 낙찰을 받아서 1억 7천만 원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선순위 전입자였어요. 선순위 전입자. 12에 1.3. 그럼 그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선순위가 아니더라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어요. 이게 자 봅니다. 분당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자 우리 분당에 이 아름마을에 32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은행 설정 일자보다 요거보다 전입이 빨라요. 그럼 금액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봐야 되는데 이 우리은행 잠실 5단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의 여신관리부로 갔더니 세입자 가야 돼요. 세입자 가야 돼요. 자, 그래 낙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무주택자니까 우리 받았습니다. 3천만 투자해서 받았어요. 대출 나머지 받았어요. 그러면 3천 낙찰 받아가지고 요거를 그냥 가 있었으면은 1위 놓을 겁니다. 제목이 3천만 원 투자해서 나는 12억 아파트 주인이 되었다. 성남에 기분 좋죠? 자, 여러분 3천만 원 있죠? 요 투자를 잘했더니 성남에 지금 12억짜리 아파트 주인이 됐대요. 전세는 7억 8억씩 하는데 그죠? 자, 왜 그렇습니까? 3천만 투자해가지고 이 대금을 대출을 받아서 3억 줘가지고 잔금을 치렀더니 전세를 또 그래갖고 한 2개 났고 전세 나면서 대출도 끄고 방금 세입자 들어서 그만 잔금을 다 치렀다 그 돈 가지고 치렀더니 이래갖고 한 7년 8년 지나니까 10억이 돼버렸어요. 알겠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 원래는 이래요. 요리 낙찰 받아가지고 5억천에 팔았습니다. 2년 뒤에 팔아가지고 1억 7천만 원 버린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요 530 강좌를 보면 제가 잘 해놨습니다. 보세요. 꼭 530 강좌. 자, 그 다음에 오래된 자 25층 사는 게 좋겠습니까? 재건축이 막 이야기 돌아가는 5층짜리 아파트 사는 게 좋을까? 자, 25층짜리 한 30년 되는 게 사면 좋을까? 5층 된 재건축을 앞둔 주공이나 5층짜리에 30년 된 거 사는 게 좋을까? 앞으로 한 10년 더 산다 보고 아파트 거기서
재건축 좋겠죠? 느낌에도, 그죠? 그래서 30년 된 아파트에 고층 아파트 사고 거기서 돈 떼기라고 더 10년 지내보았더니 별로 안 오더라. 그러나 재건축은 막 1호 샀더니 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3억, 4억 가버리더라. 돌아서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축에 아파트를 동양 무항 아파트죠. 1억 6천인데 그 당시에 벌써 이렇게 뛰었습니다. 2억 5천. 그죠? 전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전용이 전용 이거죠. 공급은 21평 이 말이죠. 21평. 이 공급이고 등기부는 항시 전용입니다. 전용. 중개업소 가서 전용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 하면 안 돼요. 공급 면적 갖고 이야기 꺼냅니다. 중개업소 가서는. 알죠? 전용 면적하면 가격이 틀립니다. 금액이 완전히 틀려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층 아파트가 좋다 하는 내용을 막 적어놨습니다. 적어놨으니까 동영상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대지권 없죠. 대지권.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가 많아요. 이 문제 있느냐? 문제 괜찮나? 이러는데 답은 안 괜찮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럼 요거는 대지권에 관련된 이런 동영상을 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 그래요. 이게 12세대의 아파트에 지분이 나왔는데 사도 되느냐? 샀어요. 그 사람이 1억 7천백에 사가지고 소송했어요. 대지권 낙찰자가 소송해갖고 월 150만원 주는 거 소송했어요. 자, 1억 7천백에 지분을 낙찰받으면은 대출 될까 안 될까? 대출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새마을 금고 와서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아갖고 잔금 치렀습니다. 치러가지고 한 달에 150만원 주는 걸로 해서 합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대지권이 없는 호수가 가끔 사러 오더래요. 그래서 판대요. 당시 결국은 한 5억 4천백 정도에 팔았다. 그럼 돈 많이 버린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지분이 나왔을 때 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지권을 이렇게 요것도 그래요. 빌라에 18세대인데 요거를 밑에 땅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소송을 했더니 지로 달라고. 너가 철거할 때까지 철거하라. 지로도 내라 했더니 법원에서 이 판결이 4.5%, 연 4.5% 주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료가.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밑에 깔린 땅을 낙찰받으면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지료 소송해서 몇 프로 논다고요? 4.5%. 작게 놓으면 4%.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정계보다 높죠? 그죠? 땅값도 상승되는 거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대지권이나 이런 거를 잘 사시면은 돈이 되더라. 되는데 단점은 이렇게 낙찰받을 때 요거는 토지가 전부인데 토지가 전부라도 낙찰을 받을 때 법정지상권 대가 있는 거 있죠? 이거 대출 된다 안 된다? 대출이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쭉 내려옵니다. 쭉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에 거린주택을 낙찰받아서 대출을 자 봅니다. 이게 사실은 지분입니다. 성남의 재개발 구역에 지분이 2분이 나왔어요. 2분의 1. 2분의 1이 나왔는데 요거를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신입에 갔더니 대출을 78% 해줘요. 원래 지분은 대출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신입에서는 잘 아니까 저거 6억짜리 2분의 1 받았지만 3억에 받았는데 현금 청산하면 한 7억 받는다 알고 있습니다. 7억 받는다. 그러니까 3억 4,500에 한 80% 정도 대출해줘도 뛴다 안 뛴다? 안 뛰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나갔어요. 나와가지고 법인 명의 받아가지고 요거를 자기 자금 1억 한 6천 정도 들어갔는데 결국은 대출 좀 되고 들어갔는데 버린 게 아마 3억인가 받았어요. 3억 700이 정도. 총 수익은 3억 700이고 투자금 1억 600이네. 1억 6천 아니고 106이네. 106. 투자금이 들어가고 1억 정도 600 들어가지고 3억 700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9,100만원 양도세까지 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결론적으로 많이 벌었대요. 많이 벌었대요. 많이 벌었대요. 자, 이런 사례도 몇 강을 본다고요?
350가 있는데 또 더 볼라 크면은 재개발 아파트 여기 있죠? 이거 보니까 재개발 아파트가 아니고 재개발 구역이다요. 재개발 구역 잘못됐나? 아 여기 있네. 350가 그죠? 여기 있죠? 그럼 요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집에서 보세요. 자, 그 다음 공원의 낙차. 낙차를 받아라는 게 공원이라. 이게 도로 공원. 요걸 낙차 봐야 되느냐 이런. 그럼 요것도 강좌를 보시면 되겠고요. 쭉 뭐 많이 있어요. 나는 산을 좋아한다. 그럼 뭐 산지 낙차 요거 보셔야 됩니다. 있죠? 나는 상가를 좋아한다. 그러면 상가 낙차 보시면 되고요. 공매상가 요것도 보시면 되고 쭉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나왔더라 그러면은 이제 요 강좌를 보면 됩니다. 266강 요거 하고 쭉 있죠. 강좌가 될 겁니다. 우리 바닷가 쪽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많습니다. 물론 서울도 있죠. 서울도 저기 경기 보면 양평에도 보면 막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많습니다. 많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이 80%입니다. 여기에 어느 분이 32평 받았어요. 32평. 32평 농지를 수산자원 보호구역 받아가지고 요거를 지었어요. 요거를 1층에 자 32평이니까 곱하기 건폐율이 40%인가 몇 평 됩니까? 1층에 12평 되죠? 그 12평 지었어. 2층도 12평. 왜냐 그러면은 용적률이 80%인 게 두 배 지어야 되거 아닙니까? 그래서 1층에 12평, 2층에 12평. 땅은 32평인데 이렇게 아담하게 바다가 보이는 이게 커피점을 지어가지고 실업자를 내냈다. 알겠죠? 간단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좋은 건 녹천. 그래 보고 수산자원 보호역 하면은 앞으로 마음속으로 커피점은 되겠구나 느낌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강좌 좋은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는다 하는데 받을 때는 자 보통 입찰된 이게 이제 어제 강의했었겠죠. 공인중개사 좀 있으면 이제 등록증을 받아요. 법원 행정처에서 받으면은 이런 공장을 이제 낙찰을 받아주면요. 1등 하면은 50만원, 상담할 때는 무조건 50만원 받아요. 상담 수수료 50만원은 아파트 앞에 공인중개사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 다주택 있죠. 예상배당표. 그거 프린트 해주면서 50만원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거는 법원에 등록 안 돼도 50만원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나 법원에 등록이 되면은 50만원 플러스 감정가의 1% 정도, 아마 12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1200. 괜찮은 거죠? 공인중개사로서 법원에 등록되면은 1200까지 받고 떨어지면은 50만 밖에 안 줘. 50만. 그죠? 그럼 아까 상담 권리 분수 50만원. 1등에서 떨어졌으니까 50만원. 그럼 100만원. 그 다음에 플러스 교통비 30만원. 13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떨어져도. 자, 그런 건데, 이런 이제 만약에 법인을 받을 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여기서 강좌가 많이 있어요. 법인을 받을 때. 자, 보세요. 집에서.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요것들은 낙차 받을 때 좀 까다롭습니다. 그럼 이 강좌를 보시면 되고요. 까다로운데 요거는 주무관청에 허가 필요 없어요. 20에 61903. 이건 특이한 거더라고요. 물건이 좋아요. 3월 30일간 관청에 보세요. 20에 61953 봅니다. 20에 61953, 903. 20에 61903. 그럼 요거는 아마 그 허가를 받은 여러 가지 뭐 그게 괜찮은가 봐요. 자, 한번 봅니다. 평양구 내유동의 이 시설인데 이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 채무자가 학교법인이죠. 학교법인은 원래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19명 들어온 거 보니까 승인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떠세요? 기분 어때요? 내가 1등 해서 여보야 몇 등 했노? 1등 몇 명은 11명. 야 기분 좋았겠네. 2등은 얼만데? 6억. 나는 11억. 저 양반이 뭐 5억이나 더 썼어. 2등보다. 그러면 배우자가 짜죠? 짝건 아닙니까? 당신 뭐 한다고 5억 더 썼노? 6억 700, 6억 1700 쓰면 되지. 뭐 한다고 11억에 써가지고 5억이나 10 날리고 그러노? 한방 붙었어요. 잔금만 내죠? 그러면은 요때 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A가 요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A의 배우자는 되죠? 그럼 요때 또 들어오면은 19배 안 들어옵니다.
한 3명 됩니다. 3명, 4명. 들어오면서 금액이 또 많이 낮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땅이 400평이나 되는 덕양구에 이게 뭐냐 그러면 학교 법인에서 뭐 기숙사인지 뭔가 뭐 쓰는 것 같아요. 써가지고 요거를 필요하시는 분은 요거를 이제 이 뭡니까 이거 뭐 화랑 그죠? 무슨 화랑으로도 쓰고 뭐 그런 거네. 써가지고 땅도 괜찮아요. 땅도 하나 생겨가지고 뭐 좋습니다. 요거 낙찰 받을 사람은 한번 답사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답사를 안 갔거든요. 안 갔으니까 원장님 보고 아이고 문제가 많던데요. 그거는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런 거를. 알겠죠? 저는 일단부터 눈 띄어서 소개는 했는데 제가 고향 덕양까지 답사 다니고 전국에 뭐 하루에 한 50개 답사 다니고 강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지 뭐 문제가 뭔지.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학교 법인은요, 학교 법인 낙찰 받으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매학 면수에 막 써놨어요. 공작 뭐 낙찰 받지 말라고 써놨는데 여기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임야고 건의제고. 자, 요거는 특별 매화 조건으로 110분이다. 요번에 얼마 가오라고요? 200원에 2배. 그 이야기고 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없죠.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요거는 아마 미리 받은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별 문제가 없다. 맞춰봐라. 그러면은 얘로 10억짜리인데 얘로 사기 받았어. 그럼 좋은 거죠. 덕양구에 땅도 300 뭐 몇 평 되고 좋아요. 자, 그래서 학교 법인의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쭉 봅니다. 농지 낙찰하고 되팔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거 봐야 되고 짜고 그림을 잘 그리고 변호사 보수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쭉 있습니다. 네, 쭉 여있네. 원장님 내 돈 10배로 늘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 보시면 이죠. 3천만 원이 3억 되는 거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정보 공개가 농지증. 자, 농지증 문제 나왔어요. 농지증. 자, 이게 제가 하루는 이 낙찰을 받는데요. 이 건물이 조그만 게죠. 불법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낙찰을 받았더니 진전면에서 농지증을 발급 못 해주겠다. 자, 그래고 제가 행정심판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때 판결을 요거 갖고 2007년도 요 판결을 제가 인용했어요. 그죠? 계매농지 일대인 사람이 농지를 낙찰받아 이전하기 전에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내가 10% 내고 불법 건축물을 부사고 할 권한이 없대요. 없으므로 그에게 내게 낙찰자한테 형질 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한다서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네가 요관에 면해서 농지를 내주라 이런 겁니다. 뒤에 뭐 이행강제 무리고 뒤에 하는 건 뒤에 이야기고 일단은 내주라 이런 겁니다. 그런 농지적 문제. 자, 가보니까 불법 무화 건축물의 묘지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보는 것이 이 강좌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강좌. 자, 그 다음 법인도 낙찰 받을 때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 낙찰 됩니다. 이것도 596번 보면 되고요. 자, 농지증을 받을 때 좀 거리가 멀어. 그러면 정부 입사 가서 농지 취득 딱 검색해 넣어보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눌려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어디 한다고요? 어디? 농정 인터넷에. 정부 입사. 자, 법상권. 아이고 골치 아파요. 이 대지를 낙찰받으라는 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큰 게 있어요. 자, 요거는 그겁니다. 요거 낙찰받으면 돈 벌입니다. 20에 571에 한 봅니다. 저거 낙찰받 소유자만 되면은 여러분은 돈 방송이 않습니다. 자, 뭡니까 이거? 뭡니까? 대지를 81평인데 건물은 빠진대요. 요 건물이 요거 빠졌대요. 요거 어디냐 그러면은 이 땅이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봤습니까? 이병철 우리 삼성 회장님 이번 돌아가셨지만은 이병철 회장님의 생가가 여기 있어요. 생가가 이리 있으니까 차를 여기 대고 주차를 하고 또르르 가다 보면은 생가가 이게 한 3집 4집 전에 보면은 이 커피숍이 있어요. 자, 요거 사면 돈 될까 안 될까? 이 생가 바로 밑에인데 오른편에 딱 들어가는 오른편에 이게 커피 요건데 요 땅이 나왔어요. 돈 되겠죠?
그죠? 돈이 됩니다. 낙찰만 받으면은, 받으면 변경이 돼버렸어요. 3월 4일에. 곧 오겠죠? 왜냐 하면은, 땅에 워낙 빚이 많으니까. 빚이 한 4억 되네. 그죠? 4억 되니까. 그럼 이 건물은 어찌 되냐? 건물은, 자, 이게 이제 강제경매죠. 강제경매는 건여당 당시에 보니까 소유자가 건물은 진시고 땅은 성시더라. 다르죠? 그러면 철거다가 철거하니까 이거를 낙찰받으면은 철거해 주세요. 철거할 때까지는 지료를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거해야 되니까 아마 내한테 사이소 이러면 되겠죠. 건물주인은 싸게 줄 테니까 사가라고 사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법의 상권입니다. 상권.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강좌가 있죠. 삼시강북도 있습니다. 요거를 쭉 집에서 보면 됩니다. 너무 좋죠? 그죠? 너무 좋습니다. 자, 유치권. 자, 어떤 분이 10억이다, 10억. 10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 2억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34억에, 전세는 25억이래. 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2억에 투자해가지고, 자, 아까 우리 배웠죠? 3천만 투자하고 10억 됐죠, 아파트. 성남에. 그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거는 2억을 투자했고, 이렇게 유치권을 빼가지고, 유치권이 이렇게 판결문이 있어요. 13억 9천 배. 요걸 깼습니다. 깨가지고, 대출도 9억 받고, 그죠? 9억 받고 2억 가지고 9억 받고 잔금 치르고 유치권은 깨비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34억 주인장이 됐다. 괜찮은 거죠? 그럼 유치권을 빼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경우는 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판결을 여기 소송 옛날에 아마 무변론 종결이라. 무변론 종결 뭡니까 이거? 유치권 있다고 소송해갖고 이 사람이 도급인이 안 나온 거야. 법정에 안 나오고 공사업체가 나 13억 있었고 소송을 거니까 도급인이 옛날 소유자죠. 집주인. 법정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깨지는 거죠. 그런 거니까 여기에 아마 냄새가 난다 하고 소송에 이기는 것 같아요. 이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사례다. 요거는 유치권을 빼앗아 한 사례다.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강좌를 봐야 됩니다. 자, 넘어가신다. 어떤 사람은 7억 7,500을 투자하고도 10원도 못 받고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유지권을 몰라가지고. 지가 공사 다 했어요. 근데 점유를 좀 엉터리 해가지고, 점유를 100% 못 해가지고, 그만 깨진 이런 사람. 그럼 우리 낙찰자는 7억 7,500 안 주고 공장을 8억에 낙찰받고 7억 7,500 주려고 했는데 안 줘도 되니까 너무 좋고, 그런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유치권을 빼야 된다. 자, 그래서 유치권 강좌는 있어요. 34강부터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낙찰하게 묘가 많아. 묘가. 하나도 골치 아프다. 그죠? 묘가 많아. 그러면은 이제 30강부터 쭉 보시라 해놨 거죠. 자, 묘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여러분들 단어를 가 있으면은 저는 법률신문 자주 갑니다. 법률신문. 요거 한 12년 봤죠. 법률신문. 매주 옵니다. 매주. 오기도 하고, 인터넷 여러분 보면 됩니다. 여러분 공짜로. 가서 분묘기지권 지금 다 나와요. 그죠? 분묘기지권.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계속 인정하겠다 해갖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얼마 전에 넣었습니다. 자, 대출 문제. 아이고, 큰일 났네. 전화 많이 옵니다. 대출. 아이고, 원장님, 저 낙찰받으면 대출 됩니까? 제가 진장이 아닙니다. 지금 퇴직했어요. 2,000건 취급은 했지만은, 경락자금대출. 재임 때는 2,000건 취급했습니다. 2,000건 이상. 우리 법무사 땡 잡았어요. 내 그래하는 법무사는. 또 은행에 이 경락자금 대출은 좋은 점이 법무사가 뭐냐 하면은 소유권 이전한다고 돈 50만 원 받고 설정한다고 50만 원 받고 아파트 여자나 받으면 100만 원 받아요. 알겠어요? 이전한다고 돈 받고 낙찰 받았다고 이전한다고 돈 받고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고 그것도 설정한다고 돈 받고 두 개를 받더라고. 그럼 하나만 받으면 되겠는데 그 법무사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수수료 규정이.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자우전 2,000건을 취급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자, 근데 대출은 지금은 제가 잘 몰라요. 왜냐 하면은 개인마다 소득이 달라요. 수입도 달라요.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없으면서 빚도 많은 사람도 있고 빚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나는 없지만은 카드 많이 쓰는 사람 있고 다 다르겠죠. 신용카드 많이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또 나는 없는데 신랑이 또 돈 잘 버는 사람 또 벌긴 잘 벌어. 세무 신고를 안 해. 특히 모텔 같은데. 알겠죠? 신고도 안 해가지고 소득이 안 나와. 이런 것도 또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새마을 금고 연락이 줍니다. 새마을 금고에. 명함을 주는데 오늘 안 주는데 다음에 드릴게요. 그럼 그거 전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상세하게 물어보면은 하도 거래를 많이 하니까 이제 적어도 전문 돼가지고 자 저거 아까 있었죠. 고성에 뭐 3억짜리인데 7천 8천 떨어진 거 낙찰받으면 되지만 대출 안 되거든요. 왜냐 그러니까 건물이 두 개가 빠졌다고. 건물이. 자 그럴 때는 편법이지만 건물 그 땅 빼고 나머지만 좀 잡아다 이래 해보면 안 되겠나 싶어요. 느낌에. 자 그런 점. 하여튼 대출 문제는 이거 보세요. 써놨으니까. 그 다음에 대출 상담사 뭐 써놨다죠. 대입변제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입변제 뭡니까? 대신 갚아입니다. 은행에 대신 갚아주고 내가 선순위 임차인으로 바뀐다 이런 겁니다.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 인도명령. 낙찰을 받았는데 쫓아내야 돼. 세입자나 집주인을. 그죠? 다가구에. 근데 소액보증은 받아가면 문제 없는데 10원도 못 받아 1억짜리가 3명이나 있어. 어찌 쫓아냅니까 그거를? 그럴 때 보는 것이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받기는 받는데 5천짜리인데 1,500원 못 받아. 3,000원 못 받고 나가야 돼.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또 서류를 뭐를 주고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을 주면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줄 때 기법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럼 요 명도 인도 명령 보시면 되고 자 등기부가 지정해야 돼. 등기부 11에 7938 봅니다. 원장님 전화 옵니다. 11에 7938 잘 보세요. 예로 이런 겁니다. 예로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복잡하대요. 자 한번 보세요. 그린 상가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1억짜리가 1억 천이 4,500까지 3,000까지 떨어졌는데 쭉 보니까 자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지저분하다 깨끗하다. 이거 좀 지저분하죠. 그죠? 이거를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1번 변호사한테 물어본다. 2번 원장님한테 물어본다. 3번 내가 물건 명세서를 본다. 뭐 봅니까? 이걸 보는 거야. 이걸 보고 한 방에 5초 만에 뭐 보면 됩니까? 등기부는 여기 있네 이게. 소멸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해당 사항 없어. 야, 요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소멸서란 거 있죠? 요거처럼 다 소멸시키 줬구만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등기부가 지정하면 뭐 본다고요? 요거 본다. 자, 물어보다. 임차인이 많다. 뭐 봅니까? 임차인이 많다. 예상배당표를 본다. 유치권이 신고됐다. 뭐 봅니까? 우리는 현황조사서를 본다. 알죠? 현황조사서. 3대 원칙 있잖아요. 등기부 지정하다. 내가 무명해서. 임차인이 많다. 예상배당표. 유치권이 신고됐다. 현황조사서. 자, 넘어갑니다. 아이고 원장님 경매도 되고 공매도 되고 두 개가 막 섞여갖고 같이 움직이네. 한 물건이. 그죠? 자, 그럴 때 찾는 거. 그 다음에 배당표. 그 다음에 상대적 소액 보전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와 공매 비교를 좀 합시다. 이렇습니다. 자, 이런 거요. 우리 경매는 인도 명령이 있는데 공매는 없대요. 경매는 상계 신청이 되는데 공매는 상계가 안 된대요. 이런 거죠. 뭐 이런 거를 쭉 보려고 하면은 63강, 405강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공매의 권리 분석이 어렵더라 하면은 55강부터 쭉 보시면 돼요. 자, 인수주의. 골치 아프다, 이죠. 인수주의. 요거는 잘못하면은 우리가 덮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8강부터 쭉 보시면 되고, 나무가 제외됐어요. 이게 1억 5천 받는데 나무가 5억이래. 경매에 빠졌어요. 근데 90%는 여러분 확률이 많습니다. 소유자가 심었다면은 땅의 구성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목 등기가 안 됐으면은 이목 등기가 안 됐다든지 제3자가 근원에 의해서 식재를 안 했으면은 낙찰할 거다. 거의 90% 낙찰할 겁니다. 5억짜리래. 그럼 이런 거 보려고 하면 80강, 310강 보시면 돼요. 아이고, 위반건 주물. 건축물이 위반건 주물이 있어. 이거, 최근에 서울의 항공사진 촬영으로 위반건 주물 단속 중인데 걸리면은 앞으로 4배를 물리겠다. 4배. 지금 이제 연 10%가 아니고 연 40% 물리겠다. 위반건 주물 걸리면은. 자, 이런 겁니다. 그럼 요거를 보려고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10%씩인데 요거를 40%를 바꾸겠다 이런 겁니다. 그럼 70강부터 쭉 보세요. 자, 도로. 원장님, 우리의 원장님. 진입도로가 없어요. 진입도로. 자, 이거 낙찰받는데 도로가 없대요.
도로가 14에 1858 겁니다. 자, 그냥 안 넘어갔다. 안 되겠다. 시간 안 되겠다. 도로가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특히 공장 같은 거, 모텔 낙찰받는데 도로가 없어. 진입 도로가 없어. 없는 공장, 모텔이라. 큰일 나죠? 그만큼 큰일 난다. 장사 못 한다.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럴 때 하는 강좌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쭉 봅니다. 입찰표. 아이고, 큰일 났어. 수강자 전화 왔습니다. 원장님, 3억 5천인데 3억 드릴게 내가 3억 1,500 쓴다. 그런 게 31억 쓴다. 31억. 그럼 어쩝니까? 10% 뛰어야 되겠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10% 뛰어야 되고, 어쩌면 됩니까? 네, 그랬어요. 네가 영 하나 더 붙여서 잘못한 거니까, 취소를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자, 오늘 낙찰 받았어요. 오늘 월요일 날. 화요일 받았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가 사법부장하고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신문기간이, 매학 허가 결정 기간이 그때입니다. 오후 2시에. 그때 가시면은, 대화가 돼요. 대화가. 딴 데는 대화가 안 됩니다. 낙찰 받고 일주 뒤에. 그럼 미리 서류를 넣어야 돼요. 좀 봐달라고. 네, 10% 내가 3억 낙찰 받는다. 30억 쓰였으니까 우찌 내가 냅니까? 동안에 더 써서 잘못한 건데 좀 봐주이소. 그거 이제 내가 불허가 시켰어. 냅니다. 내고 오후 2시에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가서 갈 때 뭐 사야 됩니까? 약국 들러갖고 안약 있죠, 안약. 눈물 좀 흘려갖고 해가지고 딱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손수갖고 닦아가면서 그래갖고 울고 불고 하면서 나 3천만 원 안 내주면 나 저 마창대 가시죠? 이렇게 기다. 난 전재산이다. 안 주면 죽는다. 이 사람은 사부장도 눈물이, 아이고, 저 여자 안 줬다가 저 죽으면 또 내일 10분이 너무 못 잡고, 걱정되고, 이러고 내가 불어가 줍니다. 알겠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강자가 길을 잡혀. 경매법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재미난 우수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공유자 우수 매수, 차순위 매신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많아요. 그거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서울에 임야인데, 9억짜리 얼마 쓰면 지금? 90이요. 어이구야. 그러면 9천만 뛰있죠. 9,100만 원. 뛰있는데, 이제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에서 서류가 빠지면 안 된대요. 특히 법인 등기등본 이런 거 빠지면 안 된대요. 자, 이런 사고도 많이 일납니다. 그것도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요새에, 선순위 임차인이 많은데, 경매 대출 나갈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상 임대차 확인서. 자, 대출 나간다는 게 선순위 전해가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주인 아줌마 전화 왔어. 내 전세를 3억 주고 있는데 4억짜리 아파트야. 선순위 세입자인데 저녁에 술 먹으러 오래요. 저녁 먹자, 저녁. 나야 돼, 안 나야 된다. 호랩이 호람, 저는 호랩이, 세입자는 호랩이고 주인장은 가부라, 가부. 저녁에 저녁 식사 맞아. 주인 아줌마가. 그러면 호랩이 나야 되는 거 안 나야 됩니까? 나갔어. 그러면 저녁에 뭐 먹고 하면 되는데 또 2차로 노래방 가자. 가서 폭탄주를 또 몇 잔 돌렸어요. 또 헤어지면 되는데 또 세계 맥주 갔어. 또 아사히 맥주를 한 2개씩 먹고 나니까 헷가닥 했어. 그때 헤어진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일 은행에 대출 받는데 선생님이 무상 임대차 확인서에 사인만 해주면 내가 대출이 3억이 된다더라. 된다니까 내 눈 딱 감고 내가 한 달 뒤에 수출 대전 5억 받을 거니까 받으면 딱 끌 테니까 좀 사인해줘라. 해주세요. 근데 한 달 뒤에 5억 받는 게 부돈 앞에서, 개매들 앞에서. 은행 갈 때는 무상에다 켜놔놓고, 개매들 전시가 3억 있대요. 그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우리 낙찰을, 그런 경우에 이제 낙찰을 우리가 놀래가지고 1억에 낙찰 받았어요. 근데 판례를 보니까 안 주된대요. 안 주된대요. 지금 이게 2016년도에. 그럼 나는 3억 버린 거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럼 요런데 이제, 강자가 이런 겁니다. 하여튼 강좌가 많이 있어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많으면 뭐 본다고요? 예상배당표 배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받을 때 이런 구간이 있어요. 구간이 있어가지고 요새 같으면은 대출 받으러 가면은 창원에 5천만 원이 하면 1,700 뺍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방앗간 3,700 뺍니다. 다가구 같으면은 건당 30 빼요. 자, 요런 이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상가에도 지금은 9억 이하다. 소액보증금은 6천원. 여기 오버되면은 잘 보호가 안 돼요. 보호가 안 돼요. 창원은
3억 7천이 오버되고 3천만이 오버되면은 소액보험 못 받고 이런 조항이 있어요. 구간별로. 그럼 이런 거를 공부하고 싶으면은 이제 강좌가 있으니까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관리비 밀려서 관리비가 아이고 원장님 큰일 났네요. 지금 관리비가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9백은 밀렸대요. 2억 6천9백 한 2억 7천 밀렸대요. 이거 내가 다 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다. 3년 이내에 뭐 낸다고요? 공용 관리비만 내 못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아파트를 잡았는데 500만 밀렸대요. 관리비가. 그럼 그거를 얼마만 내면 되느냐 하는 게 다 있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인데 월세를 안 냈대요. 월세를 예로 한 달에 1,000만, 1년에 1억 2천 안 냈대요. 3억 선순위인데 내가 낙찰받고 3억을 줘야 되는데 1억 2천 공제하고 1억 8천만 주면 되느냐? 됩니다. 됩니다. 그런 거를 쭉 써놨죠. 187강 그런 겁니다. 인수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관리비를 다 공제된다면 승계자니까. 자, 그 다음에 낙찰이 됐는데 취하하고 싶어요. 취하. 임의 경매를 취하고 싶다. 강제 경매를 취하고 싶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말소된 등기부 등본이 필요해서 이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낙찰됐어요. 낙찰됐는데 취할 수가 있겠죠. 가끔은 돈이 늦게 생겼어요. 그럼 그럴 때는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다 틀립니다. 그럼 요거는 강좌를 좀 보시면 돼요. 이런 강좌가 있으니까 보시고. 그럼 상세한 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고 취하 시간 할 거고 일단은 강좌부터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는 뭡니까? 인수죠. 인수. 인수가 뭐예요? 낙찰을 초보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요것도 강좌가 많이 있어요. 인수가 있고 요새 최근에 판례가 세입자 편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어떤 분은 낙찰을 1억 2,100에 받았는데 인수가 또 1억 생겨버렸어요. 인수가. 그러면 2억 2,100이죠. 그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요것도 지금 이런 강좌를 제가 이어놨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대구 대박 사건 비슷한 거제 장평동 한국권은 기각이 당하고 대부분의 재항고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자 낙찰하기가 대부분의 재항고에서나 패소했다 이 말 패소. 그죠? 패소에는 판례가 더 다해놨습니다. 그럼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이제 선순위 전세권인데 이건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있습니다. 그죠? 가처분, 가등기, 뭐 예고 등기, 뭐 쭉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의 특례. 자, 수도권이 안 살고, 수도권 어디입니까? 자, 파주는 수도권이 아니다. 파주. 수도권 맞죠? 자, 요 벗어난 데에 이런 농어촌 주택을 사면은 내가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팔 때 요거는 없는 거로 보는 겁니다. 요거는 막 상가로 보는 쉽게 말하면 상가로. 알겠죠? 없는 거로 본다면. 양도세 계산할 때 농어촌 주택 특례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요런 강좌를 보는데 올해 바뀐 거는 대지 면적이 전에는 200평 이내고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2021년 1월 금년 1월 달부터 대지 면적까지 다 폐지됐어요. 그러면 대지나 건물이나 올해부터는 면적이 필요 없습니다. 금액만 2억이야. 정도 낙찰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런 주택은 아예 없는 거로 본다. 제로로 본다. 제로. 그러면 서울 아파트 하나 있고 요거 있어도 서울 아파트 할 때 요거는 없는 거로 본다. 제로로. 그럼 비과세도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집을 낙찰받고 그럼 이 강좌를 보시면 되고요. 그럼 취득세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취득세를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취득세를 여러분이 이제 막 바뀌었죠. 2주택이다 그러면은 우리 창원 성산구 조정단지죠. 하포구에 아파트 하는데 하나 더 한다 그러면 8% 받습니다. 8%인데 일시적 2주택자는 또 1.1%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봐야 되는데 취득세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 쪽 강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런 강좌 8강 이런 거 최근에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회명 하시면 안 돼. 교회명이 취득세 있다 없다? 없습니다. 종교단체는 취득세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은평구, 이게 교회가 아닌데, 잘못 넣었네. 요거 말고, 은평구에 교회가 있어요. 이번에 잘못 넣었습니다. 하여튼, 교회 명의납차 받는 거는 취득세가 제로인데, 지방세 감면 신청세 제로 됩니다. 그 다음에, 설립 4년 이내, 제조업체 공장 사장님도 납차를 받으면은, 요거는 75% 감면됩니다. 75%. 자, 우리 구청에서는 공장 납차 받고 4.6% 고지서 끊어줍니다. 그러나 이제 4년 이내, 창업한 지 4년 이내 업체들은 75% 감면해주세요. 그럼 감면해줍니다. 감면된 고지서 끊어줘요. 그런 거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강좌는 아까 취득세 여기에 강좌에 다 있으니까 좀 보시도록. 있죠? 물론 다음에 상시할 겁니다. 할 건데 오늘은 여러분 현안대로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한번 이제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대입해서 보면 된다. 자, 또 봅니다. 양도소득세. 아이고 큰일 났네요 원장님. 개인이 납찰 받으면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1년 미만 55%, 2년 미만이 뭐 상간대 44%, 2년 이상이 지나면은 6.6에서 49.5%인데 지금 나는 토지다 하면은 토지다 하면 어디 됩니까? 여기서 플러스 또 추가과세 11% 이런 게 있죠. 비사업용 토지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을 자꾸 원장님이 꺼내는 거는 뭐냐 하니까 여기하는 11%, 11%. 그런데 11%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추가과세가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 추가과세가 있는데 법인 세율 플러스 11%만 냈어요. 지금까지 냈는데 금년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토지는 11%인데 우리 2년 지나면은 11% 우리 배웠죠? 추가과세 배웠는데 주택은 22%래. 지금 20% 바뀌었어요. 또 10% 더 넣었어요. 자, 다시 법인이 낙찰 받으면은 11%만 원래 주면 되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과세라 해가지고 11%가 붙었고요. 올해부터는 토지나 주택이 10%인데 올해부터 주택이 22%로 또 10%또 붙었어요. 토지는 11% 그대로인데 토지주택은 그대로인데 주택은 추가과세가 20%. 자, 그래서 조금 안 좋아졌죠. 법인은 조금 안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취득세 같은 거는 보면은 그래도 위에 비하면은 개인보다는 좀 그래도 조금 양호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법인은 많이 합니다. 요것도 이제 보시라고 하면 강제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다음에 상시할게요. 그 다음 MPL. MPL을 사서 나는 좀 양타를 받아야겠다. 공인중개사들. MPL 중개를 해서 양타 의뢰인하고 유동화회사에서 내가 1%씩 내가 받아야 되겠다. 0.9%씩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나는 경매보다 MPL이 들었다. 이런 사람 있겠죠? 자, 이런 유동화회사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런 데서 막 유한코 이런 데 막 사오죠. 사는데 그때 MPL을 사면은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1등 확실하고 대출함도 많이 받고 양소주고 자 이런 겁니다. 30억 공장을 10억에 떨었어요. 10억에 떨었어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12억, 13억 들어갑니다. 열에 9명. 그 들어가죠. 그럼 저는 MPL 배웠어요. MPL 또 법학 박사 또 학위도 취득해서 MPL. 그런데 실채권이 보니까 설정이 24억이고 실채권은 한 20억 정도 대출이 나간 거라. 그래서 실채권이 한 22억까지 올라간 이런 공장입니다. 원래 부실채권이. 그래서 나는 유동화 가서 저 MPL을 살 때니까 나한테 파이소 이랬더니 뭐 한 13억 좀 판대요. 근데 그냥 일반은 12억 들어갈 건데 1억 더 주고 나는 삽니다. 왜 사느냐? 실채권이 설정은 24억인데 원금은 20억이고 이자가 2억부터 20억이니까 나는 20억이 들어갑니다. 낙찰. 그럼 좋은 점은 여러분은 12억이 들었는데 나는 20억이 들어갔죠. 10억 더 쓰였죠. 좋은 점이 뭘까? 1등 되죠. 1등. 여러분 10명 들어도 다 떨어지죠. 내한테 떨어지죠. 나는 20억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12억 들어갔고 나는 20억 들어갔고 10억 더 쓰니까. 자, 그럼 10억을 또 더 쓰니까 은행 가면 대출은 얼마 됩니까? 12억 쓰는 게 많이 줄까? 20억 쓰는 게 많이 줄까? 10억 더 썼죠? 그럼 10억에 더 쓴 만큼 더 대출이 들어올 거라고. 자, 그 다음에 12억 사가지고 20억에 파는 거하고 22억 낮춰받아서 20억 파는 거하고 세금이 어디일까? 양도소득세.
자, 12억 사가지고 낙찰받아하고 20억에 팔면은 8억의 양도 차익에 세금 내라 이럴 것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20억 사가지고 나 20억 팔았는데요. 그러면 세무서 뭐 합니까? 2억 손해봤네, 당시. 그러면 나 올해에 보상금을, 나 토지 보상금 2억 받아가지고 차익이 났거든요. 땡땡 치유합니까? 치울 수 있습니다. 그까지 됩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MP를 좀 빼야 되겠다 싶으면은, 자, 이런 강좌를 제가 올려놨어요. 이게. 이 다 무료 강좌니까 보시라고, 여러분들. MPL 공부하시던 사람 다 있어요. 자, 그런 강좌입니다. 자, 담당 소송. 담당 소송. 원장님, 낙찰을 받았는데, 옆 땅을 산 사람이 소송을 해갖고 담을 물리래요. 20평을 물리래요. 그래서 소송이 졌습니다. 왜 졌느냐? 왜 졌느냐? 담당 소송에 피하고 20평. 이 창원에서 6천만 원이지, 서울 같으면은 평당 7천 같으면 얼마고? 14억이가. 그래 되죠? 14억 아닙니까? 14억을 손해간 거예요. 왜 손해갔느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요거 하면 오늘 끝나네. 아이고, 다행이다. 끝났네. 봅니다. 12억 5사억. 자, 이런 강좌도 요거 상세히 있어요. 유튜브 가보면은. 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주택을 낙찰받고 잘 한 3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주택을 낙찰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담당 철거해라고 소송 피고됐대요. 피도. 우리 임차인이, 자, 소송이 접수되어, 피고가 됐다. 피고되어. 자, 소송이 접수돼서 피고가 됐다. 글자가 좀 그렇네. 자, 이 구독션을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면 좋은 점은 이렇게 이 문구를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처럼. 이렇게 해서 딱 수정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담당 철거하는 소송이 접수돼서 피고가 됐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판례도 넣고 이게 좋습니다. 돈을 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 해가지고 이런 게 내용은 요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요거를 받았어요. 주택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담이 있습니다. 담이 있는데 지금 원래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낙찰자 갑이라 하죠. 갑이고 옆에 타는 아저씨가 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담은 이래 됐죠. 이 한 20평 됩니다. 20평쯤 되는데 담이 원래 열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낙찰자가 센스 있게 을 보고 야 20평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을이 갑있게 됩니다. 낙찰을 받고. 왜냐 그러니까 저 담이 가만 보니까 나는 낙찰자지만은 내 앞에 주인한 5명 손걸음했어요. 을도 손걸음하면서 좌우지간 담이 그 상태로 한 20년이 지난 것 같아. 느낌에 옛날 건축 와서 찾고 싶어서 그림을 보니까 지나갔어요. 그러면 소송 걸었으면 내게 되는데 멍청하 있다가 을을 사는 사람이 병이 샀습니다. 병이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 잘 알겠죠? 도면을 딱 보니까 이게 20평이 이렇게 가야 돼. 여기 보니까 가야 돼. 소송 겁니다. 병이 갑한테. 그러면은 갑을은 20년 됐지만은 갑병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20년 안 됐어요. 그러면 원하셔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결국 졌습니다. 져가지고 원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예요. 전자지도 봅시다. 여러분 낙찰을 받았는데 이래 봅니다. 대강 이래 쭉 보죠. 보는데 원래 담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 집들이 조금 튀어나오고 밑에 튀어나오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있었는데 요거를 병이 사가지고 소송 겁니다. 야, 니 요 담 20평하고 여기 요 있죠. 요 건물 요거 철거해라. 그래 법원에서는 철거하래. 이 철거하는 게 맞대요. 왜냐 그러니까 새로 산 사람은 20년 안 되잖아 지금. 그죠? 3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건 안 된대. 그 사람한테는 안 된대. 옛날 구닥다리 주인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건 몇 번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새로 산 사람한테 그럼 그 판례가
판례가 지금 요 판례입니다. 예. 부동산의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자, 즉 주택 낙찰자는 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20년이 넘어가지고 소유자에 대해서 옆당 영감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인데 그 등기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등기를 격려해서 업자가 이전을 해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된 업자가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업자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철거해 주라 해가지고 결국은 20평 뺏기고 빰 맞고 철거되잖아. 자, 우리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죠. 미리 감을 잡고 그러면은 이겼는데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수가 있더라. 자, 그런 것도 69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는 끝났는데 오늘 강의의 목적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이거 조금 보기가 조금 힘드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를 보시고 요것만 1강부터 120까지 해놓은 거 요거 표를 여러분 줬죠. 우리 수강생은 오프라인 반은 제가 첫날 줬어요. 줬고 온라인 반은 자꾸 제가 파일을 드렸습니다. 파일을 한 5장밖에 안 되니까 프린트 하셔가지고 현안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됩니다. 자기 원하는 거 집에 가셔가지고 자기가 나는 국민연금이 좋다, 주택연금이 좋다, 농지연금이 좋다 그런 사람들 강좌 있죠? 요거를 많이 보고 옵니다. 살 수 있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일 앞에 남자분 용감해야지 그때는 그때 보고 수고